32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실한 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퇴직 다음 날 그의 집으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회사에서 보낸 퇴직 기념품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그는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사세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이준호. 회사 명단에도 없고 친구 목록에도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호라는 사람 알아요? 아내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지인이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남자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현수, 그는 1967년생으로 2026년 올해 59의 나이에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중견 건설자재 회사에서 32년을 일했습니다. 1994년 27살의 나이에 입사했을 때 그는 야망으로 가득 찬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망보다는 책임감이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아내 박은정과 결혼한 것도 같은 해였습니다. 신혼의 달콤함도 잠시, 곧 첫째 아이가 태어났고 현수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회사 생활은 단조로웠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자재 조달 부서에서 시작해 구매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마감을 어기지 않으며 회식 자리에서도 적당히 웃고 적당히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사들은 그를 좋아했고 후배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수 본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의 그는 과묵한 가장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주말에는 피곤에 쩔어 소파에 누워 있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아이들과 깊은 대화를 나눈 기억은 별로 없었습니다. 성적표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학부모 상담에 참석하는 정도였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활비는 제때 주었고 명절에는 시댁과 처갓집을 빠짐없이 찾아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수는 자신이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가족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큰아이 대학 등록금도 문제없이 냈고 둘째 결혼 자금도 보탰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가전제품이 있으면 사주었고 집수리가 필요하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아내의 표정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책을 읽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침상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집안을 정리하는 존재였습니다. 현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아내도 특별히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피곤해 보일 때가 있었지만 현수는 그저 집안일이 많아서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대화가 줄어든 것도, 함께 웃는 일이 드물어진 것도, 서로의 일상에 무관심해진 것도 세월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치부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쯤부터 은정이 문화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요가였고 그 다음에는 서예였으며 최근 몇 년간은 글쓰기 수업이었습니다. 현수는 그것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취미 생활이 있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무엇을 배우는지, 누구와 만나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녁 식사 시간만 맞춰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곳이 없었습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고 넥타이를 맬 일도 없었습니다. 첫날 아침 은정이 평소보다 정성스러운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집에는 그들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회사에서 보낸 퇴직 기념 상자였습니다. 안에는 수첩과 기념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현수는 별 생각 없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사세요. 따뜻한 문장이었지만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현수는 멈칫했습니다. 이준호. 그 이름은 낯설었습니다. 회사 동료 중에도 없었고 거래처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잘못 보낸 것이거나 회사에서 외주 업체를 통해 보내면서 생긴 오류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내내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이 이름이 신경 쓰이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현수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호라는 사람 알아요? 은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글쓰기 수업 강사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마음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고 대답이 조금 빨랐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였지만 32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는 느껴졌습니다. 현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수는 아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화장하는 모습, 전화 통화하는 모습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아니, 새롭다기보다는 낯설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아내가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32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정작 이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꿈꾸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퇴직 이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은퇴 생활의 시작이 아닙니다. 32년간 쌓아온 일상이 무너지고 믿었던 관계가 흔들리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의심에서 시작된 균열은 점점 커져갔고 현수는 곧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의심은 확신을 낳고 확신은 행동을 만듭니다. 현수는 며칠 동안 아내를 관찰했습니다. 아니, 관찰이라기보다는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은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볼 때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문자가 올 때마다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고 통화할 때는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수가 거실에 있으면 베란다로 나갔고 침실에 있으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정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습니다. 입술색도 선명했고 향수도 뿌렸습니다. 현수가 어디 가느냐고 물었을 때 은정은 문화센터 수업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목요일이었고 은정의 글쓰기 수업은 화요일과 금요일이었습니다. 현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달력에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정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현수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리치거나 따지는 것은 자신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32년간 회사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문제는 감정이 아닌 사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15년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거래처와 분쟁이 있었을 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재라는 이름의 전직 형사였습니다. 당시 횡령 의혹을 받던 거래처 대표의 뒷조사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수는 그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민재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현수는 조심스럽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고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알고 싶으십니까?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전부요. 민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알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현수는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조사는 일주일 걸렸습니다. 민재는 은정의 동선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민재는 현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같은 카페, 같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민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현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기 전 민재가 말했습니다. 3명입니다. 현수는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3명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과 가까운 남자가 3명 있습니다. 현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이준호였습니다. 1964년생으로 올해 62, 은정보다 3살 위였습니다. 문화센터 글쓰기 강사였고 과거 출판사에서 일하다 은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속 이준호는 회색 재킷을 입고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민재가 설명했습니다. 부인과 2014년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주 만났고 최근 3개월간 일주일에 2번 이상 만났습니다. 여행 계획도 있었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다음 달 예정이었습니다. 현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2014년이면 12년 전입니다. 둘째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였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민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퇴직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도 이 사람입니다. 부인이 주소를 알려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최명식이었습니다. 1971년생으로 55, 북카페 운영자였습니다. 사진 속 최명식은 캐주얼한 셔츠를 입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설명했습니다. 2019년부터 부인이 이 북카페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손님과 주인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저녁 시간에 함께 있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됐습니다. 카페 문을 닫은 후에도 안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수가 회사에서 야근하던 날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윤상호였습니다. 1966년생으로 60, 현수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현수는 그 이름을 보고 놀랐습니다. 상호?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시는 분이십니까? 현수는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하지만 졸업 후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최근 2년간 부인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주로 윤상호 씨가 먼저 연락했고 부인은 답장을 했습니다.
만난 기록은 없습니다. 일방적인 관심으로 보입니다. 현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3명이라는 숫자보다 12년이라는 시간이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잠들었습니다. 주말에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명절에는 친척집을 돌았습니다. 그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아내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퇴직식 날 저녁 부인은 이준호를 만났습니다. 현수가 집에 도착하기 2시간 전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신용카드 기록이 있습니다. 현수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퇴직식을 마치고 동료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은정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수가 돌아온 걸 보고 미소 지으며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차 한잔 할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2시간 전 은정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현수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더 조사할까요?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분합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3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모른 척합니다. 둘째, 대화로 풀어봅니다. 셋째, 끝냅니다.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택도 쉽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수는 오랜 시간 걸었습니다. 지하철을 타지 않고 집까지 2시간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컸습니다. 배신감보다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언제부터 어긋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32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작 아내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외로움을 보지 못했고 아내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은정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32년 전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그 여자가 지금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아내가 다른 사람을 찾기 시작했는지,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은정이 반찬을 권했고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원래 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무거웠고 답답했으며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밥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현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민재가 준 서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은정은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집안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마음속은 폭풍이었습니다. 현수는 결심했습니다. 감정으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피하지 않고 마주하겠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32년간 회피했던 대화를 이제는 해야 할 때였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그동안 묻지 못했던 것들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두렵고 고통스럽더라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현수는 그 긴 밤을 홀로 견뎌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과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다릅니다. 현수는 사흘 동안 서류를 서랍에 넣어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을 먹었고 평소처럼 은정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수는 이제 은정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말투를 쓰는지, 언제 미소 짓고 언제 한숨 쉬는지 관찰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를 진짜 보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현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친 은정이 거실로 나왔을 때 현수가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은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현수는 서재로 가서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봉투가 놓였습니다. 현수가 봉투를 밀었습니다. 은정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는 순간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현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은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은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현수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도 분노가 치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준호는 누구입니까? 은정이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글쓰기 강사예요. 12년 전에 만났어요. 12년. 그 숫자가 현수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12년이면 아이들이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은정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현수가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은정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너무 바빴고 나는 너무 외로웠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 상대였어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현수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언제 아내의 말을 들어준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신문을 보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은정이 무슨 말을 해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진짜 듣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물었습니다. 사랑합니까? 그 사람을. 은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위로였는데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내가 무슨 책을 읽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봤어요. 그 말이 현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상이 차려지고 집이 정리되고 빨래가 개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수가 물었습니다. 최명식은요?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친구예요. 북카페 주인이에요. 가끔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에요. 현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세부 사항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32년 동안 아내를 혼자 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현수는 회사와 일에만 집중했고 은정은 그 외로움을 다른 곳에서 채웠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둘 다 잘못했고 둘 다 외로웠으며 둘 다 상처받았습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만은 아닙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으며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족을 방치했습니다. 은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요. 말했어야 했는데 말하지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이 화낼까봐, 가정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32년 만에 진짜 대화였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수는 깨달았습니다. 배신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관계는 무관심 속에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일로 도망쳤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싫었고 대화가 불편했으며 감정을 나누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은정도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바빠서 외롭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남편과의 삶 자체가 공허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대화가 없었고 웃음이 없었으며 서로를 향한 관심이 사라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아이들만 보고 살았고 아이들이 떠나자 남은 것은 익숙함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익숙함이 사랑인지 습관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수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당신은요? 현수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장은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배신감보다는 실망감이 큽니다. 하지만 증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그날 밤 현수는 혼자 서재에서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와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편했습니다. 숨이 막히지 않았고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아도 됐고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됐으며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공원을 걸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현수는 작은 오피스텔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에게 당분간 따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혼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은정은 눈물을 흘렸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알렸습니다. 아이들은 놀랐지만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현수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현수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오래된 가족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사진을 보며 현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지만 사실은 각자 외로웠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웃고 있지만 진짜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지만 진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새 보금자리로 이사하던 날 현수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32년을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랐고 명절마다 모였으며 수많은 일상이 쌓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때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현수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현수 혼자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첫날 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서툴렀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현수는 생각했습니다. 59의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한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선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현수는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서
요리 수업 공고를 받습니다. 중장년 남성을 위한 기초 요리 교실이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 날 현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서툴렀지만 강사가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옆에는 비슷한 처지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서툴렀고 모두 배우고 있었으며 모두 새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혼자 살게 됐어요. 어려우시죠?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남자가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고 외롭지 않았으며 위로가 됐습니다. 현수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설 수 있고 상처받았지만 치유될 수 있으며 혼자지만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59의 나이는 늦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수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속도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극적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삶을 바꿔놓습니다. 현수가 오피스텔로 이사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혼자 잠들고,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32년간 익숙했던 일상이 사라지자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허함은 자유로 바뀌었습니다. 현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출근할 곳은 없었습니다. 대신 현수는 창문을 열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천천히 내리는 과정이 명상 같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현수는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를 갈지 생각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요리 수업은 현수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됐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복지관 조리실에는 10명 남짓한 중년 남성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이혼했거나 아내와 별거 중이거나 혼자 사는 호라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했고 부끄러웠으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칼을 잡고 음식을 만들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강사는 55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김치찌개 끓이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현수는 김치를 썰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팔을 썰 때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툴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된장찌개를 끓일 수 있었고 2달 후에는 불고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난 지금 현수는 혼자서 삼시세끼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몇몇 사람들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 말을 건넸던 그 남자 이름은 강민수였습니다. 62, 현수보다 3살 많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현수의 이야기를 들어줬고 현수도 민수의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됐습니다. 나이 들어 만난 친구였지만 진심이 통했습니다. 아이들은 한 달에 2~3번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사는 것이 불쌍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밝아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피곤하고 무거운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데려왔습니다. 6살 손녀와 4살 손자는 할아버지 집에 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현수는 아이들과 놀아줬습니다. 예전에는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현수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긴장해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편해 보여요. 현수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얼마나 불행했는지, 얼마나 억압되어 있었는지 비로소 알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족을 핑계로 자신을 가뒀던 것입니다. 은정과는 한 달에 한 번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짧게 차를 마시는 정도였습니다. 처음 몇 번은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서로를 보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혼 서류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할 것도 없었고 서두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현수는 은정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녀도 외로웠고 그녀도 상처받았으며 그녀도 도망치고 싶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호와는 끝났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은정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 위로였을 뿐이에요. 진짜 사랑은 아니었어요.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진짜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익숙함을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은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실패했네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끝난 겁니다. 모든 관계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는 아이들과 함께 모였고 손주 생일에도 함께 축하했습니다. 부부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의 부모였고 손주들의 조부모였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존중이었고 열정은 아니었지만 배려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현수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소설들을 읽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중이 안 됐지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책 속 인물들의 삶을 보며 현수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정답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후회 없이 사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물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으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요? 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합니다. 민수가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더 자유롭네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외롭지는 않으세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평화입니다. 저는 지금 고독을 즐기고 있습니다. 현수도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됐고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으며 아무에게도 맞춰주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저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현수는 작은 텃밭을 분양받았습니다. 동네 공원 한편에 있는 도시 농업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상추가 자라고 토마토가 열리는 것을 보며 신기했습니다. 작은 생명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텃밭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다양한 나이와 직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도 있었고 은퇴한 노인들도 있었으며 현수 같은 중년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흙을 만지며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삶에 대해, 행복에 대해, 의미에 대해 대화했습니다. 나이와 배경은 달랐지만 모두 같은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평화와 의미였습니다. 어느 날 은정이 전화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할까요? 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립시다. 지금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은정이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미안해요.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놓아줍시다. 서로를 용서하고 각자의 길을 갑시다. 은정이 울먹였습니다. 고마워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깨어났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텃밭의 작물들을 수확했습니다. 상추와 토마토, 오이와 고추를 땄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뿌듯했습니다. 현수는 수확한 채소로 요리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초대해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키운 토마토가 맛있다고 좋아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리 실력이 늘었네요. 현수가 웃었습니다. 배우면 다 됩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돌아간 후 현수는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59에 시작한 새로운 삶이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무너진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아내를 잃었지만 자신을 찾았고 가정을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으며 익숙함을 잃었지만 평화를 찾았습니다. 현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배신과 상처가 처음에는 끝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상처받았지만 치유됐으며 혼자가 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내일 또 일어날 것입니다. 커피를 내리고 책을 읽고 요리를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텃밭을 가꿀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누군가의 남편이 아니라 김현수로, 누군가의 아버지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었습니다.